일요일인데 다들 여기서 뭐하고 계시나요? 예전에 제 강의 따로 이렇게 오셔서 들어보신 분 한 번만 들어보실까요? 꽤 있으시네. 오늘 많으시다. 제가 이게 항상 이게 고민이더라고요. 내용을 좀 바꿔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고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이제 조금 고민이고, 그리고 오신 분들 대부분 아마 이제 우리 집 강아지의 문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질문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강의보다 빠르게 좀 들으신 분들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도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고, 그리고 좀 질문 받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에 입이 좀 덜 풀리면 조금 쑥스러워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왜 이럴까 고민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행동학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강아지는 이제 기계가 아니다. 그리고 많은 보호자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진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남자분들한테는 강아지가 어떤 존재냐면 가장 친한 친구와 가족들 사이래요. 우리 강아지가 나한테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보다는 더 가깝고, 가족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동물로 생각하는, 가족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존재인데, 여기 딱 봐도, 제가 이렇게 싹 봤어요. 이게 지금 봐도 남자분들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죠? 여자분들한테는 강아지가 어떤 존재냐면 진짜 4배 아파서 난 자식과 같다라고. 네, 진짜로. 심리적으로. 이거는 사람 정신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정말 좀 크게 이슈가 되는 게 그거죠. 펫로스. 네. 우리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내 자식이 떠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시는데, 요즘 또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강아지들이, 우리나라에서 강아지가 가장 많이 입양이 되고 분양이 된 시기가 2002년이에요. 월드컵 때. 그때 사람 월드컵 베이비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강아지들도 엄청나게 많이 분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2019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그때 분양된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도, 우리가 막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옆집 가면, 옆집 아이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착한데 너무 왜 그러냐. 근데 이제 우리 보호자분들도 항상 그러는 거죠. 쟤는 착한데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옆집 강아지는 너무 막 엄친견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강아지들도 자기만의 성격이 있고, 정말 유전적으로 뒤에서 나오겠지만 원래 가지고 태어난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행동학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어떤 보호자들이 강아지들과 행복하게 사냐 그러면 어느 정도 타협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랑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기계처럼 강아지는 짖으면 안 되고 다른 강아지는 다 좋아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국엔 그게 계속 스트레스가 되고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타협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저는 이런 사람인데 수의사예요. 수의사고, 미국에는 행동학 전문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정신과 전문의죠. 동물 정신과 전문의 따로 있어서 그분들께 가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좀 모자란 것 같아서 트레이너 자격증도 같이 땄어요. 제가 행동학 공부를 하게 된 계기 자체는 저희 집 강아지 때문이었어요. 제가 04학번인데 수의대는 6년을 다녀요. 6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행동학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배웠던 방법은 SBS, 저도 방금 보고 왔습니다. 동물농장.
동물농장이나 이런 거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수의대에 다닌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우리 애가 이런 문제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동물농장에서 본 대로 맨날 챙겨봤으니까 얘기를 해주고 이게 맞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 아이가 이제 분리불안이 되게 심해서 혹시 분리불안 가진 강아지 데리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많죠? 저희 병원에도 정말 많이 옵니다. 다 해보셨죠? 그쵸? 인터넷에 나와 있는 570 뭐 이런 거 다 해보셨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분리불안 그런 거는.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미국에는 그런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초크체인 땡기고 짖으면 때리고 막 이랬는데 칭찬을 통한 교육이 있어서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런 공부를 처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도 정신병이 있는데 저는 제가 강아지라면 아마 미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집 강아지. 공부를 딱 처음 하면서.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맨날 이상한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댓글을 달아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올드보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1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TV도 없고 인터넷도 못 쓰고 밥은 열심히 넣어주겠대요. 진짜 올드보이죠. 대신 또 책은 주겠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책만 보면서 밥만 먹을 수 있다라면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에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전 못할 것 같아요. 1억을 줘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쳐서 나올 거니까.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강아지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도 뭐 부끄러운 건 아니죠. 제가 여기 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군대를 이제 수의사들은 보통 4주만 훈련소를 다녀와서 3년 동안 어디 가서 소, 돼지들 주사 놓고 막 이래요. 4주 동안 딱 갔다 왔는데 저는 현역 군인들, 제 친구들과 우리 군인들은 정말 이렇게 존경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강아지들도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실험실 같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못하면서 우리는 뭐 혼자 있을 때 책이라도 보고 인터넷이라도 보고 TV라도 보고 걔네들은 그런 거 할 것도 보통 보호자분들이 안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는 강아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약물 처방을 했을 때 좋아지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딱 진단은 내릴 수 없지만 왜냐하면 직접 상담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항목이 있고 그 사람과 어떠세요? 뭐 이럴 때 뭐 자살 충동을 느끼세요? 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저는 보호자분을 통해서 강아지의 행동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우울증이라는 진단은 못하지만 정말로 비슷한 행동과 실제로 막 조울증 같은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조현병이 뭔지 아세요? 막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막 짖고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 하나이가 있는데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방에 막 허공을 보고 짖어요. 공격적으로. 그런 아이들도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좀 우리 아이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